아직도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정말 분이 터져서 열불나는 일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정말 통쾌하게 복수한 일이 생겨서 꼭 저의 사연을 적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밥집 딸내미예요. 어릴 때는 엄마가 국밥집 한다는 게 진짜 창피했거든요. 야, 니네 엄마 핏덩이 가지고 가더라? 진짜 무서워. 니네 엄마 손에 막 피 묻어 있고. 우리 엄마가 그래서 너랑 놀지 말래. 옛날부터 백정이랑 선지 다루는 사람들은 천한 취급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엄마가 재래시장에서 선짓국을 만들어 팔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납품받은 걸 데펴서 파는 게 아니라 소 사골로 뼈를 우리고 직접 선지를 받아가지고 다 그걸 익혀서 만드는 건데, 애들은, 제 친구들은 우리 엄마를 보고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야, 그러면 니네 엄마 아빠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엄마 보고 이상한 말을 하냐? 아무리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같은 하구 엄마를 무시하는 게 정상이냐?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엄마가 이상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니네 엄마가 이상하고 더러운 사람이야. 입이 더럽다고. 우리 엄마는 손이 더러울 수는 있어도 입은 더러운 사람이 아니야. 애들은 제가 당당하게 나가니까 당황해서 그 이후로 어떤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지요. 아, 내가 기분 나쁘다고 꿍하고 있으면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구나. 힘들다. 뭐 이런 상황이 다 있지? 이제는 내 의견을 표현하고 당당하게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녀야겠다. 그때부터 제가 다짐한 거죠. 할 말 다 하면서 살아야겠다고요. 그런데 참 더 살다 보니 그럴 수도 없더라고요. 세상에는 갑을관계가 정해져 있고 어쩔 때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고개 숙이고 용서를 구해야 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겁니다. 진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특히나 제가 20살이 되고 방학에 엄마 국밥집 일을 도와주면서 그런 부당한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더더욱 절절하게 체감을 할 수 있었지요. 항상 엄마는 국밥집에서 일을 하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이 와서 횡포를 부릴 때가 많았어요. 아이, 국밥집 아줌마. 아니, 이거 소주를 밍밍한 걸 가지고 오면 어떡해. 내가 레드 달라고 했잖아. 도수 높은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안 좋아서 제대로 못 들었어요. 아이씨, 진짜. 국밥집에서 일하면 뭐 다들 귀머거리가 되는 거야? 엄마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그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 엄마에게 아니 엄마,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 해야 해? 엄마 계속 이렇게 힘든 일 하면 나도 엄마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 아니, 진짜 사람들은 맨날 엄마 무시하기만 하고 그냥 다른 일 하면 안 되나? 내가 어떻게든 엄마 일자리 알아볼게. 솔직히 별의별 사람들이 전부 엄마한테 시비 털고 욕하고 그러는 게 나는 너무너무 싫어. 엄마는 이제 괜찮아. 이런 일을 한두 해 겪는 것도 아니고 엄마 국밥집에 오는 사람들이 다 돈이 없는데 배는 부르고 싶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는 그런 사람들 배부르게 밥 먹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 일이 좋으니까.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국밥집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당당하게 일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고 때때로 엄마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열정 넘치고 잘하려고 하고 의욕도 넘치고, 저는 되게
다른 사람들보다 인생에 있어서 시간을 촘촘하게 쓰는 편이었죠. 엄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저는 시간을 촘촘하게 쓰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1등을 하고 각종 공모전에서도 우승하고 되게 많은 성과들과 결과들을 얻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뿌듯했고 자존심이 넘쳤지요. 엄마는 저희 가게에 우리 딸 잘 나간다고 학교에서 상도 받고 장학금도 받는다고 소문도 냈지요. 손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아주 사장님이 딸을 훌륭하게 키웠어. 정말 우리 딸은 뭐 하나 몰라. 맨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있고 우리 딸내미 에휴. 다들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어깨가 으쓱 올라갔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저는 점점 엄마 가게를 도와줄 시간이 너무나도 없게 되었고 계속 학교만 다니게 되었어요. 거의 반년 만에 엄마 얼굴을 보러 다시 본가에 내려갔는데 그때 엄마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엄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어? 왜 그래 엄마? 말해봐. 아니 됐어. 요즘 식당 일 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 그러면 좀 쉬면서 했어야지. 엄마 한 번도 이렇게 힘들어한 적 없었잖아. 딸, 엄마는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우리 딸 편하게 있어. 잠깐 몸이 안 좋아서 안색이 안 좋은 거니까. 알겠지? 엄마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본 저는 진정이 안 되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쓰였지요. 그러다가 제가 식당에 일을 도와드리러 갔는데 구석에서 소주를 먹으시는 손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가씨, 일로 와봐. 저는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자 손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가씨, 사장님 딸내미 맞지? 네, 맞아요. 왜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요즘 사장님이 많이 힘들어해. 아휴, 여기 아주 진상 손님이 한 명 걸려가지고 맨날 사장님 괴롭히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벌써 일주일 되었어. 우리 단골 손님이 사장님한테 그 여자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도 사장님은 경찰에 신고하면 딸내미 귀에 들어가서 우리 딸내미 걱정해서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에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딸내미가 이제 이 사실 알았으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식당에 몰래 있다가 그 진상 여자 올 때 딱 한마디 해.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말고 한 번만 더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알겠지? 저는 놀랐습니다. 전 단순히 엄마가 식당 일이 너무나도 바빠서 얼굴 안색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손님이 엄마를 무진장 괴롭혀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은 거였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 엄마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왜 일주일 내내 우리 엄마를 찾아와서 못살게 구는지 그걸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학교 공강일 때 엄마의 식당에 갔어요. 손님의 말로는 그 여자가 항상 3시쯤에 와서 엄마를 괴롭힌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3시, 4시, 시간이 지나도 그 진상 여자가 안 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단판을 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그 여자가 올 기미가 안 보이자 저는 그냥 다시 자취방으로 가서 과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여자가 나타난 겁니다. 에이씨, 하얀국밥 사장님 나와. 오늘따라 짜증나네. 내가 아줌마 국밥 먹고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짜증난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국밥 한 그릇 다 먹었다고 환불 안 해주고. 아이 참 진짜. 언제 환불해줄 건데? 갑자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엄마의 국밥집에 와서 보쌈을 서비스로 달라고 했나봐요. 나중에 와서 많이 먹을 거니까 미리미리 서비스를 달라고 하면서요. 국밥 먹는데 머릿고기 보쌈 서비스로 달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기가 막힌 엄마는 아니
내가 20년간 장사하면서 국밥 3,500원짜리 먹으면서 서비스로 머릿고기 2만원짜리 달라는 사람 처음 봤수다. 안 됩니다, 그거는. 장난인 거죠? 아, 진짜 아줌마가 기분 나쁘게 말하네. 어디서 사람 거지 취급이야? 아, 자존심 상해. 그 아줌마는 신경질을 막 엄마한테 낸 거였어요. 엄마는 대꾸도 안 했고요. 그러자 그 다음날부터 그 진상이 맨날 엄마를 찾아와서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지요. 갑자기 국밥을 먹은 다음에 온몸에서 두드러기가 났으니까 피해 보상 1,000만 원을 내놔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고 엄마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 겁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적당히 해야지. 그건 선을 넘은 거였잖아요. 하도 난동을 피워서 엄마는 식당 일을 하는데 무리가 갔던 거고 손님들은 그 여자한테 제발 그만 좀 찾아오라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 거죠. 하지만 그 진상은 자존심이 상했던 것인지 맨날 우리 엄마 가게를 찾아왔고요. 하여튼 그 여자를 엄마 식당 가게 앞에서 만난 겁니다. 엄마가 식당 밖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 여자가 엄마를 보자마자 아줌마, 돈 언제 내놓을 거냐고. 정신적으로 피해 입었으니까 피해 보상 해달라고 빨리.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진짜 미친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제가 딸인데요. 왜 우리 엄마 일주일 동안 괴롭히세요? 제가 엄마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손님들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고 저에게 말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엄마 그만 좀 괴롭히시죠? 솔직히 말하면 엄마 잘못 없고 그쪽이 엄마한테 서비스를 핑계로 진상짓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 여자가 자존심 상했던 것인지 아이 씨팔 하면서 갑자기 손을 들어 엄마의 뺨을 내리친 겁니다. 엄마는 갑자기 뺨을 얻어맞아서 너무 놀랐고 저도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안이 그냥 벙벙했지요.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을 눈치챈 손님들이 나와서 그 진상을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상황이 마무리되었고 엄마는 일시적으로 소리가 안 들리는 고막에 이상이 생겼었습니다. 다행히 약을 먹고 안정을 취한 뒤로는 괜찮아졌지만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진짜 엄마 제발 이거 국밥집 하지 마. 딸내미를 위해서라도 하지 마. 이렇게 진상한테 엄마가 죄도 없이 맞고 욕먹는 거 보면 나 진짜 억장이 무너져. 미칠 것 같아. 너무너무 속상해. 엄마도 그때는 한참 심적으로 지쳤을 때라서 저의 말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 엄마도 이젠 쉴 때가 왔나 보다. 지금 엄마가 좀 많이 지치네. 오랫동안 국밥집을 운영했는데 쉬라는 신의 계시인가 봐. 어차피 다음 달에 월세 재계약인데 계약하지 말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엄마는 한숨을 푹 쉬고 저에게 말씀하셨지요. 저는 엄마 진짜 잘 생각했어.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면 진짜 폭주기관차처럼 된다니까. 엄마 내가 열심히 일할게. 그래서 엄마 먹여 살릴 거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저의 말에 은은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국밥집을 그만두고 작은 가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소박하게 그리고 소소하게 살았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다가 친구들과 함께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장년 운영 스타트업 경연대회에서 우수상도 받았고 대한민국 선정 유망사업으로 인정도 받았어요. 나라에서 지원금도 어마어마하게 주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을 짱짱하게 받은 거였지요. 처음에는 참 기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살아온 길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너무 외롭고 고독하더라고요. 나 이러다가 일만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아무리 일적으로 잘나고 열심히 산다고 해도 솔직히 말하면 사랑 없는 삶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야, 수빈아, 너 남자 만날 때 됐나 보다. 연애하면서 세상의 근심 걱정은 그냥 잊어버려. 알겠지? 내가 남자 소개시켜줄게. 제 대학 동기는 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도 외로웠기 때문에 그때는 소개팅을 많이 받았지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고 저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나를 진짜로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남자는 수빈씨, 우리 결혼해요. 나도 수빈씨가 너무너무 좋고 정말로 수빈씨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남기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결혼 좋아요. 저도 남기씨랑 행복하게 깨볶으면서 잘 살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교제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미래를 기약하게 되었어요. 남기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솔직히 주변에서 수빈아, 너 정도면 되게 잘난 남자 만날 수 있는데 그 남자랑 결혼까지 가기에는 네가 좀 아깝다. 그래, 여자는 자기보다 잘난 남자를 만나야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니까. 다들 저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그때 무슨 콩깍지가 씌인 것인지 이 남자 아니면 결혼 못할 것 같다고, 나 너무 외로워서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지요. 그렇게 아무도 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상견례장에 가기 전에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필 시어머님 되실 분이 장염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고 저는 시부 되실 분과 신우를 보았어요. 사실 좀 걱정이 되었지요. 다들 한성격 하시고 되게 기가 세시더라고요. 저는 후덜덜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완전 뻗었지요. 이 결혼 해도 될까? 고민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 남자를 사랑하니까 그냥 추진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시댁이랑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이로 지낼 거니까 걱정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저의 실수였던 겁니다. 와, 진짜 역대급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망의 상견례 날이 오게 되었고 저랑 엄마는 상견례장에 일찍 도착하려고 30분 일찍 출발했는데 하필 그날 대통령이랑 뭐 전세계 인사들이 한국에 오는 날이라고 해서 도로 통제가 장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원래는 30분 일찍 도착할 수 있는데 그날 10분이나 늦게 도착한 거였어요. 저랑 엄마는 어떻게 하니, 사돈 처음 보는 자리인데 지각해서, 아이고 미치겠다, 식은땀이 다 나네. 원래 엄마 땀 흘리는 성격도 아닌데. 그러니까 진짜 저번에 보니까 시댁 사람들 성격 장난 아닌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재빨리 몸을 움직여서 상견례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역대급 일이 생긴 거였지요. 와, 진짜 아직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한데 상견례장 문을 딱 연 순간 시모의 자리에 저와 엄마의 평생 원수였던 우리 엄마 국밥집 문을 닫게 만든 그 장본인이 떡하니 앉아있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어요. 순간 엄마는 뭐야? 이랬고 저는 놀라서
당신 하얀 국밥집 진상 아줌마 아니야? 시모델 사람은 저희 둘 얼굴을 보고 시뻘개져가지고 모른 척을 하다가 그제서야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아니 뭐야, 우리 아들이 결혼할 며느리 엄마가 국밥집 출신 그 사람이었어? 아이고, 이런 집안에는 내가 우리 아들 장가 못 보내지. 우리 아들이 장손에 아주 얼마나 귀한 아이인데. 나 참 어이가 없네. 나야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그때 국밥 먹고 배가 아파가지고 아주 몸에 두드러기 나고 난리가 났는데 뻔뻔하게 자기네들은 잘못 없다고 하고, 나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네. 어디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날 보고 있어? 어머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지요. 그때는 어리고 대처 능력이 없었던 저였지만 상견례장에서의 저는 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고 많은 일을 겪으면서 멘탈도 강해진 상태였어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뚱땡이 아줌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줌마가 대신해주네. 나야말로 진짜 귀한 엄마 밑에서 자라서 아무 집안에나 시집 안 가요. 우리 엄마 인생 힘들게 만들고 국밥 한 그릇 먹고 서비스로 고기 달라고 하는 벼룩보다 더 벼룩 같은 그지 인성을 가진 아줌마 아들한테 내가 어떻게 시집을 가겠어? 안 그래? 진짜 주제 파악이나 하세요. 세상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살다 살다 이렇게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재수없어. 엄마, 그냥 가자. 그리고 자기야, 나 당신이랑 결혼 안 할게. 이제야 콩깍지가 벗겨지네. 내가 그동안 너무 외로워서 나보다 끝낮은 남자를 만난 거였네. 내가 미쳤지. 진짜로 내가 미쳤어.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했으니 내 인생.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상견례장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때 시모가 일어서더니 제 등을 탁 잡으면서 뭐 이런 예의 없는 것이 다 있어? 그냥 나가면 다야? 이렇게 분위기를 쫓아놓고? 그러면서 손을 올려 제 뺨을 또 때리려고 한 순간 그때 저는 진짜로 참지 못하고 어머님 팔을 뿌리치고 소리 질렀어요. 당신 미쳤어? 그때 저도 모르게 진짜 속에서 쌓인 분노가 올라온 것 같아요. 어머님의 뺨을 빡 때렸지요. 우리 엄마 때린 거 기억하지? 그 기억은 우리 엄마랑 나한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이거든. 우랑우탄처럼 생긴 뚱땡이 아줌마. 이제 수년이 지나서 그 과오를 돌려받으니까 기분이 어때? 아주 비참하지? 나도 아줌마 뺨 따고 때리니까 속이 시원하다. 아주 얼굴이 넓어가지고 손바닥으로 때리기 딱 좋은 것 같아. 한 대 더 때릴래. 저는 나머지 뺨도 딱 때렸습니다. 그때 남친이 당신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왜 우리 엄마를 때려? 이건 나도 못 참아. 하면서 저를 밀치고 그걸 본 엄마가 왜 우리 딸을 밀쳐? 네가 뭘 잘했다고 내 딸을 밀치냐고? 엄마는 제 남친을 밀었지요. 서로 맞짱 까고 소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이제 남자가 2명이나 있어서 저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광기로 거기 있는 물통으로 남친 머리통 때리고 어머님한테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니 옆방 아저씨들이 도대체 저 방에서는 뭐 하는 거냐고 저희를 보러 온 거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옆방 손님들이 우리 엄마 국밥집 10년 단골 손님들이었던 거였어요. 아니 최 사장님이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자네, 박남기 자네는 왜 여자를 때리고 있는 거야? 엄마의 국밥집 손님 중에 한 분이 대방건설 부장님이셨고 대방건설에서 평사원이었던 제 남친은 딱 걸린 거였지요. 어머님은 갑자기 아들에게 아니 네 회사 부장님이신 거야? 아씨 어떡해 엄마, 큰일 났다.
둘은 난리가 난 거죠. 자기네들보다 권위가 높고 힘을 가진 사람이 앞에 나타나니까 깨갱거리면서 고개를 숙이게 되었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되려 쌤통이었지요. 그리고 그 국밥집 손님들은 아니, 얼굴 보니까 그 몇 년 전에 사장님 국밥집 접게 만든 그 장본인 미친 여자네? 아니, 상황 보니까 상견례장에서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에휴, 그러게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지 이 옆에 내야. 이 사장님 국밥 진짜 맛있었는데 아유 씨. 그리고 이 사장님 따님이 대한민국 벤처기업 장관상에서 1등 받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거 알아 몰라? 어디서 나중에 진짜 재벌 될 여자한테 이렇게 막대하고 있어? 그 국밥집 손님들은 으름장을 내었어요. 진짜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장님을 만난 제 남친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진짜 물에 빠진 쥐 마냥 꼬리를 잔뜩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시댁 사람들이 제 발 아래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이기고 밟고 올라간 기분이었어요. 흐뭇했지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그 여자한테 한마디 했어요. 어디 가서 우리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진상짓거리 하지 마세요. 쪽팔리니까요. 알겠어요? 그리고 국밥 먹었으면서 뭐 그렇게 유세를 부려요? 대체 머릿고기 서비스는 왜 2만원짜리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인색하게 궁상맞게 인생을 사니까 다 인과응보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에휴.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엄마는 아주 세상 시원통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잘 되었다고 아주 제대로 참교육한 것 같다고 하면서 손바닥을 짝짝 쳤어요. 엄마가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주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화끈하게 화를 내버리고 그들을 참교육시킨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장을 나와서 유유하게 걸으며 엄마, 진짜 엄마가 열심히 그리고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 복수할 기회가 온 것 같아. 상견례장에서 원수를 만나고 그 원수 개망신을 주고 복수할 수 있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 진짜 대박인 거지. 하여튼 엄마, 너무너무 고맙다. 딸, 엄마가 뭐가 고마워. 엄마는 한 것도 없는데. 에휴, 내가 딸을 잘 낳아가지고 아주 평생 딸독을 보면서 살 수 있겠어. 딸한테 엄마는 그저 미안한 거 투성이네. 그래도 엄마를 믿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래 엄마, 나 그리고 그냥 결혼이나 연애는 나중에 생각할래. 내가 너무너무 외로워서 순간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 그래서 이 남자가 똥차인지 좋은 차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막 무대뽀로 결혼 추진한 거야. 하여튼 신의 한 수였지. 시무가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 게. 이제야 진짜로 마음이 놓인다. 저는 오히려 파혼을 한 게 인생 신의 한 수였어요. 그리고 상견례장에서 자기 상사를 만난 그 남자는 회사에서 무진장 괴롭힘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엄마 국밥집을 엄청 좋아해서 거의 18년 동안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먹었는데 자기 직원 엄마가 진상짓해서 국밥집 아줌마가 힘들어서 문 닫았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란 거였지요. 쌤통이었습니다, 아주. 그래서 결국 전 남친은 회사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업계에서 완전 꼬인 거였지요. 그리고 어머님의 상황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다른 가게에서 갑질을 했고 요즘에는 갑질하면 다 동영상 찍어서 신고하잖아요. 어머님도 그 뚱땡이 갑질 아줌마도
다른 곳에서 진상짓 하다가 거기 사장님이 센 성격이라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진상 아줌마, 저의 시모가 될 뻔한 그 사람은 지금 법정에서 판결받은 벌금만 800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야, 진짜 어쩐지 네가 그 남자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불안불안 위태위태 하더라고. 역시 여자들 촉은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 너 그 남자랑 결혼 안 하고 파혼하길 잘했어. 그러게, 내가 니네들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순간 내가 너무 외로워서 판단력을 잃었나 봐. 민망스럽네. 그래도 결국에는 다 잘 풀리고 참 다행이야. 정말 친구들이 남자 보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웃긴 일이 발생한 거였어요. 제가 파혼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변호사였는데 제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파혼하고 그때 양가 집안이 엄청 싸우고 남편이 될 뻔한 그 남자 얼굴도 제가 사진 보여줘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전화가 온 겁니다. 당신 전시모 될 뻔한 그 국밥집에서 깽판 부린 아줌마 있잖아. 그 아줌마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왜? 그건 갑자기? 아니,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사기 사건 관련으로 구속당해가지고 지금 변호사 구하고 있는 의뢰인이 있는데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보여준 그 진상 아줌마랑 똑같은 것 같아서.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의뢰인 사진과 이름을 보여주고 말해줬어요. 저는 그걸 본 순간 그냥 빵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진짜 배꼽 잡으면서 웃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었던 겁니다. 어머님이 돈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한 푼 두 푼씩 빌리다가 결국 잠적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사기당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한 거고, 지방에 빚쟁이들을 피해서 도망가 있었던 어머님이 결국에 잡혀서 포승줄에 묶여 구속된 거였죠. 어머님은 거의 8천만 원 정도 빌렸더라고요. 빚 갚으려고 여간방 전전하기도 하고, 아유, 인생이 그냥 아주 나락에 가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은 역시 그렇게 남의 등쳐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년에 꼭 이렇게 되더라고. 나도 사람을 적게 만나본 편은 아니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충 사람 보면 사이즈가 딱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결국엔 어머님도, 아니 그 뚱땡이 진상 아줌마도 감옥에 가게 되고, 저는 어쩌다 보니까 별 큰힘 안 들이고 복수를 제대로 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시원통쾌하게 가슴속에 맺힌 체증이 진짜 싹 내려간지 몰랐어요. 엄마한테 그 사실을 말하니, 아이고, 법정 구속된 게 진짜니? 엄마 속이 다 시원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정말로 대박이다. 대박이야. 엄마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다 좋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니? 에휴. 그렇게 국밥집에서 갑질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그 옆에 내가 범죄자가 되었구나. 역시 우리 딸 최고야, 최고. 엄마랑 저는 그날 맥주에 오징어 다리를 질근질근 씹으면서 웃음의 미소,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랑 엄마는 마지막 복수를 완전 깔끔하게 잘했다고 서로 칭찬해주고 웃으면서 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서 역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전 남친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진짜 미안한데 우리 엄마 지금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 너 사업 성공했잖아.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냥 코웃음만 나왔어요. 남편한테 그 문자를 보여주니 남자라는 놈이 자존심도 없나. 돈이 없으면 제2금융권 가서 빌리든가 하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자 내기 싫다는 심보야 뭐야? 남편은 제 핸드폰을 건네받아서 전남친에게 전화했습니다. 저요, 수빈씨 남편인데요. 당신 한 번만 더 우리 수빈이한테 전화하면 옥수수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님 저희 사무소에 와서 상담받으신 것 같은데 우리는 사람 가려가면서 의뢰인 받습니다. 근본 없고 승소 가능성 없는 사람이랑은 상대 안 해요. 아시겠어요? 어디서 근본도 없는 사람이 문자에서 내 아내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 확마 씨. 통쾌하게 진짜 남자답게 남편은 제 전남친에게 소리 지르고 끊었네요. 솔직히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가슴에 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잘 때도 울컥하고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속이 아주 시원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냥 맨날 꿈만 같고 그러네요. 그리고 엄마는 지금 다시 작은 국밥집을 열어서 다시 행복하게 국밥집을 하고 있네요.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일을 해야 한다고, 일을 해야지 활기가 돈다고 하면서요. 저는 진짜 100번 넘게 공감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일들을 거치고 이제는 저의 인생에도 안정기가 찾아온 것 같네요. 지금은 그저 좋습니다. 그럼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